자, 잘 쉬었나? 이제 2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왜 못 풀어서 오는 거예요? 이 문제 70의 6% 얼마? 4.2. 3, 4, 1.2. 두 개 더하면 얼마? 5.4%. 6, 8에, 8, 7에 56. 3, 5, 15. 얼마? 7.1. 됐죠? 7% 더하기 얼마? 1.8%. 곱하기 얼마? 8.8%. 됐죠? 계산이 있으니까는. 자, 20 곱하기 얼마? 5.4%. 얼마 나오죠? 1.08 더하기. 30에 7.1%입니다. 30 곱하기 7.1%. 얼마? 2.13 더하기. 50이 절반이니까 볼 필요도 없죠? 얼마? 4.4%. 요거 세 개 다음 얼마 나옵니까? 6. 7.61% 나옵니다. 다음 몇 번? 5번. 이렇습니다. 이거 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막 사람들이 막 고민 엄청 하더라고. 이거 두고 파는 거잖아요. 이거 두고 파는 거잖아요. 나온 값을 더하는 거잖아요. 수익률은 5.4%인데 이게 얼마 들어갔다고? 20% 넣었다고. 100만 중에 얼마? 200만 넣었다고. 그럼 수익률 얼마인데? 1.08. 요거 두고 곱해서 얼마? 5.6. 더하기 얼마? 1.5. 얼마 넣었다고? 30% 넣었다고. 맞죠? 여기까지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됐죠?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 구하는 문제. 어떻게 한다고? 곱하고 더한다. 이거 제가 곱창 좋아한다고 얘기했어가지고 곱 더 시키라고 얘기했죠, 이거. 사실 곱 더 했죠? 기대 수익률 구하는 계산 문제였습니다. 22번 문제. 제가 이 문제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 왜 가공기 유형성 부생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공기 유형성 부생성 문제가 아니잖아. 무슨 문제예요? 영어 소스에 구하는 게 다들 가공기 유형성 부생 쓰고 있는 거라서 내가 무슨 현상이지? 막 이러면서 뭐 구하는 문제예요? 영업 소득세 구하는 계산 문제였죠. 영업 소득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다? 순영소득에서 뭐 더하고 대체 충당금 더하고 이감 빼서 어디에서? 과세 소득에서 뭐 곱하는 거? 세율 곱해서 뭐 나오는 거? 영업소득세 구하는 거.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세전 현금 수지에서 뭐 더하고 대체 충당금 더하고 원금 상환분 더해서 감 뺀다. 세대원 더하고 감 빼서 과세소득 나오는 거에다가 뭐 곱하고 세율 곱해서 뭐다? 영업소득세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 문제 푼 문제였죠. 왜? 세전 현금 수지가 나와 있으니까. 얼마? 3,320만원. 대출금 얼마? 180만원. 맞죠? 여기 나와 있잖아. 자, 원금 상환분 얼마예요? 이게 안 보이는데. 원인 상환 얼마? 1,000만원. 이자 비용 얼마? 200만원. 원금 얼마? 200만원. 됐죠? 원금 얼마? 200만원. 감가상각비 얼마? 200만원. 더 하나 빼나 똑같네요. 의도 한 바겠죠? 당연히. 얼마? 요거 두 개 들어가면 얼마? 3,500만원. 됐죠? 세율 몇 프로? 20%. 3,500에 20% 얼마? 700만원이 되겠죠.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푸셔도 돼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푸셔도 됩니다. 풀어드릴까요, 한번? 여러분 원하는 대로? 순양소득, 세전현금수지에서 뭐다? 원리금 상환에 더하면 되겠지.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세, 순, 부채, 서비스액은 뭐다? 세전이니까. 3,320이죠? 지금 얼마? 1,000이죠. 순양소 얼마? 4,320 되겠지. 맞죠? 순대 더하고 맞죠? 뭐 빼고? 이자 빼고 뭐 빼고? 감 빼고 1,000만원 더하고 1,000만원 빼는 거잖아. 죄송해요. 180만원 더하고 뭐다? 1,000만원 더해서 이거 두 개 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 아시겠죠? 어떻게 푸셔도 됩니다. 이걸로 풀었어요. 오케이. 잘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 맞추면 되지. 맞죠? 알겠습니다.
파블로브의 개, 말하라 이렇게 하죠. 예, 예, 예. 근데 이걸 안 읽어서 그래. 이걸 안 읽어서 그래.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쓰라는 의도는 맞아요. 교수님의 의도는 이거를 보고 가공 기호서 쓰세요라는 의도는 맞는데, 이걸 안 읽으면 시간 버릴 거예요 라는 의도였었어요. 아시겠죠? 의도 두 가지였어요. 아시겠죠? 맞아요. 제 책임 맞아요. 아시겠죠? 좋아요, 좋아요. 그런 느낌 좋아. 문제가 어렵다. 출제위원이, 에이, 별로네! 라고 문제 풀지 거. 그런 느낌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 몇 번? 3번. 이었습니다. 23번입니다. 합리적인 투자자가 투자를 채택하는 경우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 1번 끝. 뭐가? 나 8% 벌고 싶은데, 얼마 번다? 12% 번다. 투자? 하겠지. 야, 나 목표 시간이 7년이야. 근데, 그냥 10년 가지고 투자해야 하네요? 투자? 안 하겠지. 나 원래 동차하고 나가야 되는데 2차 붙고 1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1차 붙고 2차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차 붙는다. 투자해야 투자 안 하겠지. 그렇죠. 한 번에 가고 끝내세요. 아시겠죠? 2차 합격생은 없어요. 아시겠죠? 2차 합격생은 없어. 그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1차를 한 문제로 떨어지고 2차를 한 문제로 붙고 봤어요. 저 봤어요. 봤어요. 진짜 봤어요. 1차를 두 문제 차로 떨어지고 2차를 한 문제로 붙은 거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2차는 안 된다고 하니까 맞아. 안 됐었죠. 막. 근데 그분 당연히 다음에 동차에 붙었어. 잘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 자, 내부 수익 몇 프로? 11%. 요구 수익률 몇 프로? 13%. 이게 뭔데요? 요구 수익률. 뭐다? 요구 수익률 크면 당연히 투자 안 하겠죠. 지수는 1보다 커야 투자하고 수익가는 뭐보다? 0보다 커야 투자합니다. 됐죠? 23번에 남은 1번이었습니다. 24번 넘기죠. 자, 이 문제 왜 틀리는 거예요? 이 문제 몇 번이에요? 2번. 이 문제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이쪽 오세요. 여러분, 이거 1번은 풀었죠? 1번 다 몇 번 나왔어요? 2번 아니면 1, 2, 3번이 나왔죠? 이거 쉽잖아. 2억 곱하기 얼마? 1.03에 몇 번? 3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이건 계산기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 틀리라고. 얼마 나옵니까? 2억 1,854만 5,400원 나옵니다. 3번이 답이었고요. 자, 니은이 중요하죠. 니은의 별표. 적금의 미래가치 뭐습니까? 연금의 내가계수 쓰면 되겠지. 맞죠? 연내 공식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분의? R분의. 맞죠?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1이 너무 길면 안 됩니다. 는 2절 몇 프로예요? 3%. 3% 다른 말로 하면 0.03 맞아요? 됐죠? 0.03. 그래서 1.03에 몇 승? 3승 빼기 1 하시면 되겠죠. 됐죠? 맞나요? 3%씩 3년. 맞죠? 그래서 얼마? 0.03으로 나누고 얼마 곱하면 된다? 2억 곱하면 된다. 1.03 곱하기 1.03 곱하기 1.03 얼마 나옵니까? 1.092727 나옵니다. 맞죠? 1.092727 나옵니다. 빼기라면 얼마? 0.092727 나옵니다. 위에 값은. 됐죠? 요걸 뭐로 나온다? 0.03으로 나눈다. 빼기 1은 나누기 0.03 얼마 나옵니까? 3.0909 이렇게 나옵니다. 연금의 대가계수 값이. 되셨나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더. 1.03 곱하기 1.03 곱하기 1.03 얼마 나온다고요? 1.092727 나온다고요. 빼기 얼마? 1 하면 얼마 나온다고? 0.092727 나온다고. 나누기 얼마? 0.03 얼마 나옵니까? 3.0909 나오고 곱하기 얼마? 2억 하시면 됩니다. 이건 6억이죠? 그래서 맞죠? 6억 1818 6 1818 나오는 겁니다. 다음 몇 번? 2번. Yes. 그렇게 푸시는 거. 됐죠? 체크해 주세요. 24번의 별표였습니다. 25번은 문제 죄송합니다. 이거 세전 선생님 똑같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글자 하나 못 봤어. 답은 4번이었어요. 어차피 답은 맞잖아. 보세요. 세전이나 세전 같다 하시면 돼. 같다 하시면 되겠지.
이 의도로 낸 문제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원래 어떻게 낸 문제냐? 세전현금 승수는 뭐다? 세후 현금 승수보다 크다라는 거. 이게 원래 의도였었습니다. 그럼 보세요. 과세 대상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영업 소득세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가공기 유형수는 부세형 세만 해봅시다. 마지막에 세형 세만 해봅시다. 자, 세전 빼기 영업 소득세 빼기 세 봅니다. 아무 때나 쓸게요. 1000만원 영업 소득세 있다고요? 200만원 뺍니다. 세후 얼마? 800만원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보세요. 세전 승수는 밑에 뭐 와야 되고 세전 현금으로 와야 되고 맞죠? 세전 와야 되고 위에 뭐가 와야 되죠? 지분 투자액이 와야 됩니다. G2가 1000만 원 해봅시다. 세전 승수가 얼마? 1 됐죠? 세후 승수입니다. 얼마예요? 800분의 얼마? 1000 요거 얼마 나옵니까? 1.25가 나오겠지. 이걸 의미합니다. 됐죠? 그래서 과세 대상인 경우 중마다 영업소득세가 있을 경우 분모가 더 작아지는 게 뭐예요? 세후 현금 흐름이니까는 세전 현금 흐름은 뭐보다? 세후 현금보다 뭐다? 작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죠. 세전 얼마? 1 세후 승수는 얼마? 1.25였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의도 낸 겁니다. 요건 쉬웠잖아. 승수 앞에 자르고 기억나시죠? 승수 앞에 자르고 앞에 거 어디로? 밑으로. 번 돈 어디로? 밑으로. 위에는 뭐다? 투자액. 승수는 뭐다? 투자액 나누기 수익률. 됐죠? 하나 숫자 넣어서 봐주시면 더 쉽습니다. 정리해주세요. 답을 4번이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바꿔주세요. 자, 1번입니다.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장가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맞나요? 네. 그럼 화폐 시장가치 고려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더 있는데. 고려하는 것. 다섯 가지. 첫 번째마다 순 현재 가치법. 두 번째마다 내부 수익률법. 세 번째는 수익성 지수법. 네 번째는 현가 회수기간법. 맞죠? 다섯 번째는 연평균 순양가법까지. 아시겠죠? 순양가법, 내부 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현가 회수기간법. 마지막 뭐라고? 연평균 순양가법. 이 다섯 가지입니다. 나머지마다 다 화폐 시간까지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현재 가치가 0이래요. 지수는 뭐다? 1. 맞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뭐다? 단일 투자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투자금액 차이가 있대요. 우리는 상호 배타적 투자아니래요. 순자 가치는 무엇을 중점으로? 부의 극대화를 중점으로 보는 것이고 수수 지수법은 뭐 보는 거다? 투자의 효율성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 자, 이거 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서 요약집에서 해드리려고 하는데, 총정리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해드릴게요. 자, 순현재 가치법이에요. 자, 보세요. 순현재 가치법은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이죠. 그래서 얼마, 원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돈 구하는 거예요, 돈. 돈 얼마 벌었니? 됐죠? 수익성 지수는 깨달으셔야 돼요. 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값이 뭐 1 이렇게 나오겠죠. 얘는 원의 값이나 값. 얘는 뭐예요? 유출 대비, 투자 대비 몇 배를 벌었니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감 잡았죠? 얘는 돈인 거고 얘는 효율성인 거고. 근데 이거를 물어보시면 점점 늘어나더라고. 이게 공부를 해서 그런가 봐.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얘는 퍼센트로 나온다고, 퍼센트로. 그럼 뭐다? 얘는 본전이 얼만데, 야, 만약에 내가 1년인데 6천 벌었고, 내가 5천 투자했어. 맞죠? 그럼 얼마? 1년 후에 6천 되는 거,
지금 5천 투자했습니다. 맞죠? 그럼 얼마? 같게 만들려면 얼마가 되는데 1 플러스 R이 된다고. 맞죠? 1년이니까 이 R이 얼마인데 20%라고. 이걸 구하는 거라고. 됐죠? 투입 대비 번 보는 걸 똑같이 해가지고 내가 뭐보다 이것보다 크면 투자를 하겠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다? 내부 수익률은 뭐다? 퍼센트가 나오는 거. 뭘로 만드는 거? 순영가를 0으로, 수익성 지수를 1로. 0이라는 게 본전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1이라는 게 본전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맞죠? 이거 자꾸 물어보죠. 그러니까 보세요. 순위 가치는 돈의 액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얘는 몇 배인지를 알아보는 거고, 얘는 뭐다? 퍼센트, 비율을 알아보는 거라고. 야, 본전되는 비율이 몇 프로야? 그 뜻이라고요, 내부 수익률은. 아시겠죠? 이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손님이 만약에 나 10% 요구해요. 우리 20%짜리 있는데 내부에. 맞죠? 보여주면 되겠지. 그 뜻이 됐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로 구하는 거예요. 됐죠?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를 기대 수익률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됐죠? 말씀드린 거. 그 깨달으면 다 깨달은 거예요. 내부 수익률 깊게 알 필요 없는데 그게 기대 수익률에서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데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종합자본 환원율 줄 하나 치시고요. 여기다가 동의어로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총 투자 수익률. 총 투자에 대한 뭐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총 투자액에 대한 순영업소득도 맞는 말. 순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눈 비율도 맞는 말.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종합자본 환원율을 쓰지만 어디에서는 감정평가사에서는 총 투자 수익률이라고 많이 씁니다. 종합자본 환원율이랑 똑같은 말 뭐가 있죠? 환원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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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시죠? 환원이율. 무엇을? 순영업소득을 무엇으로? 수익가액으로 나눌까? 수익가액은 부동산의 가치이자 총 투자액이기도 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25번이 다음 몇 번? 4번. 예, 맞습니다. 문제 어려웠습니다. 26번입니다. 다음 몇 번? 4번. 사실은 이거 답이 어려운 거 딴 곳에 있었는데 이걸 바꿔주는 거예요. 쉽게 풀어가라고. 시간 줄이는 문제로 쓰라고 드린 거예요. 다음 몇 번? 4번. 이것도 바뀌면 되겠죠? 이건 공식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대부 비율은 부부가죠. 부채 비율은요? 부부지. 무엇을? 부채를 무엇으로? 지분으로 나눈까? 그거 들어오면 6개 다 들어온 거. 대부 부채 총령 이렇게 6가지 비율법 어디서든 투자론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다 가능인지 유효인지 주기도 한다라는 거. 26번에다 몇 번? 4번 이었습니다. 자, 27번입니다. 금융론 문제 쉽게 냈습니다. 자, 크게 종류 3가지 있죠? 내 거 팔아서 돈 마련한다. 무슨 금융? 지분금융. 내 거 저당이나 담보로 맡기고 돈 마련한다. 무슨 금융? 부채금융.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무슨 금융? 잔인금융. 지분금융 5개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디케이트. 디케이트. 두 번째, 인트벤처. 세 번째,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증자. 마지막, 펀드. 됐죠? 신조리 증권이었습니다. 메자닌 금융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5가지. 되겠어요. 첫 번째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두 번째는 전환 사채. 세 번째는 교환 사채. 네 번째는 순위 대출. 마지막에 뭐다? 우선주, 상환 우선주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머지는 다 뭘로 본다? 부채금융으로 본다. 신탁, 주택, 상환, 사채, 회사채, MBS, ABCP, MBB 등등 싹 다 보는 겁니다. 27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환, 사채, 지분, 부채, 매장인 중에서 뭐다? 부채. 조인트 벤처 뭐다? 지분. 신주인수권부 사채, 매자닌. 호수이 대출, 매자닌. 자산담보부 기업음. 지분?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본 적이 없잖아. 본 적이 없잖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맞죠? 신탁증서금융, 부채금융. 본 적이 없으면 부채라니까. 전환사채, 매자닌, 부동투자회사, 지분, 리츠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맞죠? 부채금융, 그래서 뭐다? 기읍과 미음과 비읍. 기읍, 미음, 비읍. 기읍, 미음, 비읍. 매자닌 금융은 어디 있죠? 디귿, 리을, 시옷. 디리시, 디리시. 도로시, 디리시. 27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홍대에 가면 거기 하하님 알죠? 하하님. 연예인 하하. 하하랑 김종국이 하는 고깃집 하나 있어요. 거기 KT 광장, 거기 광장 앞에. 거기 맞은편에 옛날에 도로시라는 되게 유명한 바가 있었어요. 거기에 박명수가 와서 디제잉 했었어요. 제가 자주 가던 바인데. 근데 그런 적 있었어요. 개론쌤도 강의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도 20대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술 먹고 이렇게 막, 뭐, 밖에서 자고 막 입 돌아가고. 맞죠. 기억이 나네요. 28번입니다. 부당 금융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1번. 고정금리를 대출한 대출기간은 금리가 올라가요. 대출기간 좋아요, 싫어요? 대출기간 좋아요, 싫어요? 싫죠? 맞죠? 그러면 차입자의 조기 상환을 위한 위험이 커진다. 맞아, 틀려? 틀렸죠. 언제? 금리 하락. 요거랑 체크해주세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2차 자산시장 동그라미 체크.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 1차 자산시장은 뭐다? 자금을 대출하는 시장 체크. 2차 자산시장 세 사람 있어요. 세 사람. 누구 있어요? 첫 번째는 금융기관. 1차 기관 있죠? 두 번째 뭐다? HF 있죠. 세 번째 뭐다? 투자자 있습니다. 맞죠? 1차 자산기관. 그리고 뭐다? 유동화기관, 투자자. 세 개가 있고요. 1차 자산시장은 누가 있죠? 주택을 사고 싶은 수요자와 뭐다? 금융기관 두 사람이 있죠. 됐죠? 둘째 중요한 건 어디가 중요해요? 2차 저당시장. 맞죠? 2차 저당시장의 대출 이자액의 크기가 1차보다 커야 잘 돌아간다. 왜? 금융기관도 남겨 먹어야 하니까. 2차 저당시장의 금리가 1차 저당시장의 금리보다 높아야. 맞죠? 자, 죄송해요. 쏘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1차 저당시장의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금리가 뭐보다? 2차 저당시장의 금리보다 높아야 됩니다. 요거 8%, 6% 써야 되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1차 저당시장에 있는 누가? 금융기관도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차 저당시장의 금리가 높아야 잘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답은 1번이었고요. MBTS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 투자자. 초과 담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콜방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지가 돈 내고 지가 권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은 무슨 권한 가져갔으니까? 그렇지, 저당권. 맞죠? 그러면은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떠나야 되겠네요. 조기상환 위험부담은 뭘 가져갔으니까는? 원리금, 수취권 가지고 갔으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체크. 됐죠? TS 뭐다? 다 투자자. MBB는 뭐다? 채권형 증권으로서 좋습니다. 발행자는 초과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습니까? 네, 발행자는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초과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CMO는 트렌치별로 적용되는 이자율과 만기가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 동그라미. 28번 다음 몇 번? 1번이었습니다. 29번으로 넘어보시죠. 주택자산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이쪽 오세요. 자, 돈 빌리고 돈 갚는 거죠. 첫 번째 원금, 균등, 상환 방식. 두 번째는 월, 리금, 균등, 상환 방식. 세 번째는 채, 증식, 상환 방식. 맞죠? 그리고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거 모양. 원금, 이자. 됐죠? 모양. 두 번째
위에가 뭐다? 원금, 밑에가 뭐다? 이자. 마지막 뭐다? 최종식은 더 길게 원금과 이자. 요거 그래서 해보셨어요? 꼭 그래서 해봐야 돼요. 자, 틀린 것을 골라라. 대출 실행 시점에서 DTI는 원금 균등이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맞습니까? 맞네요. 처음부터 돈 팍팍 많이 갚고 현재 돈이 많은 차입자에게 유리한 거니까. 2번입니다. 가중평균 상환기간이 긴 순서는 만기, 일시, 증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된다. 가장 짧은 거는 원금, 가장 긴 거는 뭐다?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맞네요. 체증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비해서 대출 초기에는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무엇이? 체증 상환 방식은 누구한테? 초기 소득이 낮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 처음에 요만큼만 갚으니까요. 됐죠? 초기에는 뭐가 발생하고 후에 상환이 발생하고. 후의 상환은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에게도 미치지 못해서 대출 잔액이 대출금보다 커지는 것을 이야기한다. 5억 빌렸는데 첫 달에 5억 1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4번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언제? 3분의 2가 지나야 50%를 갚는다. 3분의 2가 지나야 50% 갚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언제? 2분의 1이 지나야 절반 갚는다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은행에서 볼 때 원금 외수 위험이 뭐보다? 원리금보다 상대적으로 뭐다? 작다. 왜? 처음부터 팍팍팍 많이 갚을 거니까. 다음에 번 5번 이었습니다. 됐죠? 30번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다음 몇 번? 다음 몇 번? 2번. 공인회계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거 좀 쉬운 문제인데 왜 자꾸 내나요? 감정평가사에서 나왔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 공인중개사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1번 요거 체크할게요. 회계 처리할 때마다 금융위원회 체크. 이거 한국은행도 나왔다가 금융감독원도 나왔다가 난리 납니다. 아시겠죠? 마다 금융위원회만. 아시겠죠? 2번 맞는 답이었고요. 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마만큼 소유하지 못한다? 50% 이상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거 제가 그 얘기했죠? 만약에 삼성전자를 반도체 회사가 아닌 쌀 농장으로 만들고 싶으면 삼성전자 주식을 50% 이상 사셔가지고 주총회 가셔서 바꾸시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50% 이상 가시면 혼자 1인의 의결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법이 굉장히 많이 돼가지고 이것들은 엄격하게 두고 있습니다. 자, 70%마다 부동산, 80%마다 부동산, 증권, 현금. 자, 아까 입 돌아간 거 얘기했죠? 어디에서 자서 그래요? 외부에서 자서 그렇죠? 어디서 자자? 자기관리, 자산관리. 어디서 자야 돼요? 내부에서. 내부 통제기준. 됐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자산, 관리회사는 뭐가 있어야 된다? 내부 통제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위탁관리회사는 X. 기업구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X. 자자. 어디에서? 내부에서. 무조건 자기관리랑 자산관리회사만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자자. 어디에서? 내부에서. 안에서 자야지. 밖에서 하면 이쁘러 가요. 31번 넘기시죠. 다음 몇 번이에요? 3번. 뭘로 바꿔야 돼요? B? O? B? T? O. 맞죠?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며 뭐한다? 운영권을 한다. BOT가 아니라 뭐다? BTO 방식입니다. 뭐 할 때 만들어요? 도로, 철도 등을 만들 때 하는 거죠. 시설 이용자로부터 원금 회수가,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것들. 민간이 정부에게 요청하는 거. 사후적 수익률을 받는 거. 뭐와 비교해야 돼요? BTL과 구분하셔야 되겠죠? BTL 방식은 교육문화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으로서 무엇이 정부가 민간에게 요청하는 것으로서 기숙사, 도서관, 군인 아파트 등등인 거고 사전의 수익률을 약속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떠오르셔야 돼요. 1번입니다. 사업 위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맞죠? 일만 맡기는 거죠. 개발업자가 사업의 전반을 담당하는 방식이지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주고 개발업자가 뭐 챙긴다?
수수료를 챙긴다. 토지 신탁이죠? 믿고 맡기는 거네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되며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답은 3번이었고요. 등가 교환 방식, 공사비, 대물, 변제형, 수수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얘는 뭐한 거다?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맞죠? 얼만큼? 기여한 만큼, 투자만큼. 그래서 요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건물 지으면 위에는 뭐 누구 거? 토지 소유자 거. 밑에는 뭐 누구 거? 개발업자 거. 맞죠? 돈 낸 만큼 비율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 맞죠? 지분을 공유하는 방식이다. 수수료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수수료 나오면 안 된다. BTL 방식입니다. 나왔네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자체에게 귀속되며 일정 기간 동안 운영권을 가지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지자체에서 협약한 기간 동안마다 임차한다. 요거 지우시고 맞죠? 무슨 방식? BTL 방식이었습니다. 31번이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32번 넘으시죠. 재산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왔어요. 재산관리 크게 4개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죠? 수입 목표, 수립. 두 번째는 지출, 계획. 세 번째는 비용, 통제. 네 번째는 임대차, 유지 및 유치. 이쪽 오세요. 저 보세요. 이쪽 오세요. 이쪽 오세요. 시설관리, 재산관리, 자산관리. 시설관리는 소극적 관리로서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맞죠? 방범, 방제, 에너지, 청소 등등등 시킨 것만 하는 거죠. 소극적 관리. 재산관리는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수입, 목표, 수립. 두 번째, 지출, 계획. 세 번째는 비용, 통제. 네 번째는 임대차, 유지 및 유치였습니다. 수입, 목표, 수립, 지출, 계획, 비용, 통제, 임대차, 유지 및 유치. 마지막입니다. 자산관리입니다.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 재개발, 재투자 등등등. 맞죠? 그리고 영어 3종 세트.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포트폴리오. 영어 쓰면 자산관리. 맞죠?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다?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까지. 됐죠? 자산관리 교수님 뭐예요? Asset Management. 한 개 다 쓸 겁니다. 자, 수입 목표입니다. 시설, 재산, 자산 중에 뭐죠? 재산 관리. 부동산 매입과 매각 관리 뭐다? 자산 관리. 에너지 관리, 시설 관리. 설비의 운전 및 보수, 시설 관리. 방범 방제 등 보안 관리 뭐다? 시설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자산 관리. 재개발, 재투자 결정 뭐다? 자산 관리. 맞죠? 임대차 유지 및 유치 뭐다? 재산 관리. 재산 관리 몇 개? 2개였습니다. 뭐? 기업과 이음이었습니다. 됐죠? 이거 하나 체크해 주세요. 33번 넘어주시죠. 여러분들 작은 건물 말고 우리 왜 저기 막 큰 데 가면 1층에 회전문 되어 있잖아요. 그거 회전문 바꾼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에너지 관리가 잘 된대요. 냉난방 손실이 덜하대요. 문 열어놓은 것보다. 이렇게 회전문보다. 회전문 열면 바람이 확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그냥 문은 열면 확 빠져나가죠. 근데 회전문은 그게 좀 덜하대요. 사람이 아무리 들락날락거려도 그 문을 열어놓은 것보다 훨씬 더 그 에너지 효율이 좋대요. 그래서 회전문 바꾼다고. 근데 큰 건물에만 주로 그렇게. 왜냐면 비용이 비싸니까. 설치 비용이 비싸니까.
자, 이쪽 오세요. A 회사는 분양 면적 얼마? 500. 요 네모 모양 그리시면 되겠죠? 이거 틀리시면 뭐 큰일 나요. 아시겠죠? 짠. 짠. 몇 칸? 6칸만 있으면 문제 푼다. 총 매출. 손익분기점 매출. 초과 매출. 기본 임대료. 추가 임대료. 총 임대료. 됐죠? 자, 그리고 난 뒤에 잘 보세요. 계산 문제를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계산 문제는 주어진 조건을 일단 다 쓰시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거 그리기 전에 이것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500이래요. 곱하기 얼마? 500. 곱하기 얼마? 500. 됐죠? 예상 매출 얼마예요? 1억 2,500. 기본 임대료 얼마예요? 3,000. 됐죠? 이제 쓰시면 돼요. 예상 매출, 총 매출 얼마? 1억 2,500만 원. 맞죠? 소액복지 매출 얼마? 5천만 원. 5천만 원까지 뭐만 내고? 기본 임대료만 내고. 기본 임대료 얼마? 3천만 원. 문제 쉽네. 초과 매출 얼마예요? 이거 중에 합이니까 얼마? 7,500만 원. 맞죠? 곱하기 뭐 해야 된다? 초과 매출액에 대한 임대료율 몇 퍼센트? 15%. 얼마? 15%. 하면 얼마 나옵니까? 1,125만 원 나오죠. 됐나요? 요거 두 개 합 얼마? 4,125만 원. 일부러 딱 안 떨어지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숫자.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다음 몇 번? 1번. 됐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계산 문제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을 응용하시고 그 다음보다 모양을 그리셔라. 아시겠죠? 이거 하고 난 뒤부터 사람들이 되게 이 모양 그리고부터 다른 분들도 되게 쉬워서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문제 다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드립니다. 33번 다음 몇 번? 1번 이었습니다. 34번입니다. 좀만 기다려드릴까요? 되셨나요? 늦으신 분들 기다려주시다. 정의의 복. 음료 사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넘어갈게요. 34번입니다. 마케팅 전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머릿속에서 개념을 때려 박아버려. 뭐다? 시장 차별화. 1번 어디에 틀렸어요? 소비자 구매 의사 결정해서 각 단계에서 소비자와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고 전달하는 메시지의 취지와 강약을 조절한다. 뭐다? AID의 전략이죠. Attention, Interest, Desire, Action. 액션 언제 한다고? 마지막에. 무슨 점유? 고객 점유 마케팅이 되겠지. 시장 점유는 뭐예요? STP와 도피 전략 나와야 되겠죠. 분양대행사 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무슨 전략? 무슨 전략? 유통, 경로 전략, 제품 전략? 아니다. 뭐다? 플레이스. 뭐다? 유통, 경로 전략. 좀 더 있는데. 직접 분양대행사, 중개업소, 금융기관 등등. 경쟁사의 가격을 추정합니다. 무슨 전략? 시가 전략을 이용합니다. 호피 믹스 중에서 뭐다? 지하화, 보안설비, 디지털, 아파트 차별화해서 커뮤니티 시설다. 무슨 전략? 프로덕트 전략. 무슨 전략? 제품 전략에 해당한다. 34번이다.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5번 넘어오시죠. 자, 여기 계산 문제예요. 색칠 공부예요. 색칠 공부. 진짜 이거를 틀려오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진짜. 이거를 틀려오면 진짜. 자, 읽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기준법. 자, 어디?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 웃으신 분들은 틀렸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거. 자, 일반 상업지역이죠? 뭐만 본다? 일반 상업지역만 본다. 기호 몇 번? 기호 2번. 1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공업지역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공시지가 얼마? 200만원에서 출발합니다. 곱하기. 상업지역이에요? 공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X.
상승이니까는 1 플러스 5%, 1.05가 되겠습니다. 지가 변동률이 시점 수정에 해당하는 거죠.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뭐가 없다? 사정, 보정, 없다. 좋습니다. 지역 요인은 동일하면 좋고요. 다른 거에서 지금 구분하는 거 따로 없죠? 맞죠? 그냥 나왔죠? 표준치에 비해서 가로중 얼마? 5% 우세. 얼마? 1.05. 획중 얼마? 2% 열세. 얼마? 0.98. 확률중 얼마? 15% 열세. 얼마? 0.85. 다른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 밖에 이렇게 계산할 것. 그 밖에 보너스 얼마? 1.4까지. 됐죠? 곱하기 얼마? 1.05. 시점 수정. 곱하기 어디 있다? 지역이 동일하고 가로 조건 우세 1.05 곱하기 획 조건 0.98 곱하기 0.85 곱하기 얼마? 1.4까지. 하면 얼마 나옵니까? 다들 맞으셨던데? 하면 얼마 나옵니까? 곱하기 1.05 곱하기 1.05 곱하기 0.98 곱하기 0.85 곱하기 1.4 얼마? 257만 1471원 맞죠? 257만 1471원 나오네요. 다음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됐죠? 자, 저보세요. 자, 주의해야 될 점. 첫 번째, 면적이 나온다면 면적 비교치를 꼼꼼히 봐라. 맞죠? 두 번째, 용도 지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봐라. 됐죠? 세 번째, 기호가 갈리거든. 기호 1번인지 2번인지 잘 구분해라. 네 번째, 가격 구성 비율이 나온다면 토지인지 건물인지 잘 구분해서 문제를 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출제된 4가지 함정입니다. 몇죠? 면적 비교치, 지역 요인 비교, 기호 구분, 그리고 가격 구성 비율까지. 4가지였습니다. 다 써드릴게요. 면적 비교, 지역 구분, 기호도 구분, 1번인지 2번인지, 가격 구성 비율까지. 토지인지 건물인지 보고 합니다. 35번이 몇 번? 5번이었습니다. 됐죠? 35번이 몇 번? 5번이었습니다. 36번입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왔습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5번 좋습니다.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볼 때는 성장기에는 뭐 보고? 상승률 보고. 성숙기에는 뭐다? 지가 안정 보는 거죠. 지가가 최고다. 성장기에는 뭐다? 상승률. 성숙기에는 뭐다? 지가 수준이 최고다라는 거죠. 요거 구분해주세요.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1번입니다.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여기까지 맞습니다. 부동산형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무슨 요인?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을 말한다라는 거.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잘라주고 대상 지역 내에 뭐다? 대상 지역에 뭐다? 가격 수준을 판정한다. 혹은 표, 준적, 이용을 확인한다라는 거지. 지역 분석이 맞죠? 자, 지역 분석.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먼저 하는 거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뒤에 하는 거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지가 수준, 죄송해요. 가격 수준 판정하는 거 무슨 분석? 지역 분석. 구체적 가격 판정하는 거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됐죠? 편적 이용 보는 거 무슨 분석? 편적 이용. 지역 분석. 최유효 이용 보는 거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제가 얘기했죠? 개론쌤은 반드시 화장실이 외부와 연결된 통창이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나한테 긍적 감가 맞는다. 맞죠? 지역 분석은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 개별 분석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한 개만 더 쓸까요?
지역 분석은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 무슨 원칙? 균형의 원칙. 내부 구성의 분위기.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샘플들. 3번입니다.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잘라주시고 최유효용을 판단한다. 뭐가 바뀐 거예요? 두 개 글자가 바뀐 거죠. 왜? 개별 분석에서는 무엇에서?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한다는 겁니다. 됐죠? 왜? 지역 분석을 먼저 하는 거니까. 됐죠? 보세요. 대상 부동산에 대한 짧게 봅니다. 무슨 분석? 개별 분석. 대상 지역에 대해서 어디? 크게 봅니다. 무슨 분석? 지역 분석. 됐죠? 36번에 답은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됐죠? 36번에 몇 번? 5번 이었습니다. 그럼 7번 넘으시죠. 다음 중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수익하는 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산정하는 물건은 모두 몇 개인가로 나왔습니다. 하나씩 다 갈 겁니다. 토지 뭘로 합니까? 공시지가 기준법. 이거는 감정평가 규칙이 있는 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공시지가 안 쓰려고 해서 틀려 다 쓰는 거예요. 기준법. 원래 이거 이렇게 생겼거든. 공이 생겼거든요. 다 틀려오더라고. 미치겠어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건물 무슨 법? 원가법. 기업가치 무슨 법? 수익 환원법. 항공기 무슨 법? 원가법. 과수원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장제사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임목 무슨 법? 임목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전용측성 이용권 무슨 법? 수익 환원법. 비상대책권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소경목리 무슨 법? 원가법. 임대료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이거는 감정평가에 규칙이 있는 방법이라 어쩔 수 없어요.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일괄평가하는 거 두 가지 더 있는데요. 뭐가 있죠? 산, 지와, 뭐다? 입, 목, 또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까지. 일괄평가하는 거 다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인 겁니다. 됐죠? 수익하는 법을 주대평가 방법으로 쓰는 거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몇 개? 네 개.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철도 옆에 붙여가지고 지역적 수익을 내는 것들. 제가 요거 저희 이모, 저희 이제 처가댁의 이모부가 거기 코리아에 계시는데 혹시나 보이면 제가 찍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줄 수 없는데, 철도 옆에, 이거 그림 그랬었는데, 철로 옆에, 이거 전용 측선 이용을 붙이는 거예요.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지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그래서 뭐다? 수익 환원법. 항상 중요한 건 수익 환원법마다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용 측선 이용법. 철로 옆에 붙여가지고. 아시겠죠? 37번 몇 번? 2번이었습니다. 눈으로 봤는데 찍어오지 못했어. 내가 깜빡했어. 찍다 그래도 깜빡했어. 됐죠? 37번이 몇 번? 2번. 4개였습니다. 38번입니다. 다음 몇 번이에요? 4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실질조사 해야 안 해요? 아니할 수 있다. 다음 몇 번? 4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몇 조? 10조. 대상 물건의 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0조 뭐라고? 대상 물건의 확인. 자, 여기서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5조 뭐죠? 시장가치 기준원칙. 6조 현황 기준원칙. 7조 개별 물건 기준원칙. 8조 절차. 절차는 어떻게 들어가요? 기초대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의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9조는 뭐예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10조는 대상 물건의 확인. 기초대 봐봐. 기초대에서 기는 9조, 대는 10조. 오케이? 기초대에서 기는 9조, 대는 10조. 그거잖아요. 대상물건 확인해보자, 10조라고. 그게 이거예요. 실제 대상물건 확인, 뭐다?
감정평가법인 등은 실질조사를 하지 않고도 뭐라고? 객관적이거나 실질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뭐다? 실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반드시 X. 실질조사를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럼 잘 보세요. 봐봐. 내가 감정평가사예요. 근데 내 옆에 있는 감정평가사가 제주도 가가지고 인근 지역의 땅을 다 감정평가해서 왔어. 얘가 일을 잘해. 믿을만하고 객관적이야. 근데 내가 그 옆에 땅을 조사로 가야 돼요. 이거 간다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안 갈 수도 있다고. 왜? 옆에 실지조사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또 반드시 나왔던 거 이거 있죠. 표준지 공시가를 조사 산정할 때는 누가 가야 돼요? 감정평가법인 맞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가야 돼요. 반드시 둘 가야 돼요? 아니요. 언제 하나만 갈 수 있어요? 지가 변동이 적거나 한 경우에마다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이 갈 수 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골에 있는 저희 땅.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바람 부는 언덕에 있는 그 땅. 거기가 만약에 표준지라면 2명 가요? 1명만 가요? 1명만 가요. 50년 내내 지가가 변동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응. 얘기했잖아. 적정한 실거래가가 없어가지고. 얘기했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다음 4번이었습니다. 자,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하며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기준 시점 또 있죠? 기준 시점 언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라고. 됐죠? 원래 여기 구조 2항에 나오는 기처대 자자감감이잖아요. 맞죠? 기처대 자자감감. 그리고 구조 기본현상의 확정, 의대 감기 자수. 맞죠? 거기에 감기 기초, 기준 시점, 감기 기준 가치. 됐죠? 의뢰인 대상 물건 뭐다? 감정평가 목적, 기준 시점, 감정평가 조건, 기준 가치, 자문민 용역, 그리고 수수료 가치. 됐죠? 구조 2항에 나오는 부분. 됐죠? 기처대 자자감감. 감정평가법인 등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했을 때는 언제 할 수 있어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랬죠? 감정평가 합리성, 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때는 뭐다? 의뢰를 거부하거나 주임을 처리할 수 있다. 세 가지 경우일 때 법 들였을 때는 뭐다?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고, 두 가지는 뭐다? 고려해야 한다. 자, 이 3번 하나만 발표합시다. 처음 보는 질문일 거예요. 요걸 한 번씩 물어보더라고. 어쭈, 그렇다 이거지. 자, 문제를 낸 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5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거. 25조. 감정평가 법인 등은 소음, 진동, 일조 침해 또는 환경오염 등 이하 소음 등이라고 한다. 로 대상 물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대상 물건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따라주세요. 그 가치 하락분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무엇을 가져가라고? 소음이 발생하기 전에 대상 물건의 가액 및 원상 회복 비용 등을 고려해라라는 가치 체크. 제가 만약에 출제위원이면 올해 이걸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이거를 후로 냈다고, 후. 감정평가 발생 후로 냈더라고. 전이 맞는 거예요. 한번 질문이 별표 감정평가라는 규칙 몇 조? 25점. 5번입니다.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뭘로 한다? 해체, 처분가액으로 한다. 자동차, 선박 같은 것들, 그쵸? 자동차나 선박, 건설기계. 건설기계 등등등. 항공기.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마다 해체, 처분가액으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었습니다. 38번 문제가 쉬워 보이지만 이게 문제를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힘듭니다. 39번입니다. 자, 답 몇 번이에요? 푸신 분 답 몇 번이에요? 그쵸. 저부대로 푸는 문제였었어요.
이거 쓸게요. 저당수 얼마예요? 0.09 곱하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뭐다? 대부비율 얼마예요? 30. 됐죠? 자, 부채감당 어떻게 구해요? 순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니까 부채수입이 얼마 나왔어요? 4천만 원. 됐죠? 뭐만 구하면 돼요? 가공기 유형순도 배양세. 됐죠? 가항청소 얼마예요? 유효 구하면 되겠네요. 유효청소 얼마? 8천만 원. 빼기 영업 경비. 구하러 갑시다. 자산세 포함됩니까? 네. 화재보험 포함됩니까? 네. 재산관리 수수료는요? 네. 유틸리티 비용은요? 네. 소득세는요? 아니요. 관리적 인건비는요? 네. 부채 서비스는 아닙니다. 됐죠? 요거 다 하니까 얼마 나와요? 얼마? 2천 나오나요? 처음에 2천. 맞죠? 2천 나왔죠? 2천? 맞죠? 맞잖아. 200, 200, 500, 900에다가 500 되면 1400, 600 얼마? 2천. 이거 제가 맞춰놓은 거라고. 순영업소득 얼마? 6천만 원. 됐죠? 그래서 얼마? 6천만 원. 그럼 이거 1.5 되겠네요? 5.0 얼마? 1.5. 맞죠? 이제 0.0 곱하기 얼마? 1.5 곱하기 몇 퍼센트? 30%. 얼마 나오죠? 0.04, 0.5 나오죠. 몇 프로? 4.05%.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가공기 유형순 부생세 가다가 한번 꺾어야 되는 문제였었지. 왜? 하나면 우리 처음에 배울 때 가장 흔하게 배운 게 뭐가 있었어요? 순영업소득을 무엇으로? 수익, 가액으로 나눠서 배웠다. 맞죠? 근데 지금 보시니까 수익가액, 즉 뭐다? 총투자액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쭉 보다가 어머! 대부비율! 저당수 보이네? 뭘 푼다? 부채 감당률로 환원율 구하는 문제였었습니다. 뭐다? 저부대였습니다. 무슨 부대? 저부대. 됐죠? 제가 다른 학원에서 군부대 했다가 혼났어요. 군부대가 뭐다? 저부대. 군대 갔던 남성분들 저항이 심했어요. 아시겠죠? 무슨 부대? 저부대. 미안해요. 여기도 화를 내네? 됐죠? 무슨 부대? 저부대였습니다. 39번에 몇 번? 3번이었습니다. 40번입니다. 요거 틀리면 안 되죠? 다음 몇 번이었어요? 4번. 공시 1로부터 맞죠? 공시 기준일은 내가 알바예요? 알바가 아니에요? 알바가? 아니에요. 1월 1일로 해놓는 거지만 나는 언제 공부한 거예요? 인터넷 글 올릴 때 공부한 거죠? 뭐다? 공시 1 기준이죠. 공시 뭐? 1. 결정? 공시 1. 개 나왔으니까 뭐다? 시군구가 맞네요. 됐죠? 자, 1번입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혹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를 뭐로 본다? 개별 공시가로 본다. 두 번 일하지 않는다. 왜? 표준지 공시가가 있으니까. 2번입니다. 표준지의 건물 또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그 밖에고 기억하는 거 그 밖에. 그 밖에 여러분들 건 제도 되어 있어요.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또는 그 밖에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을 때는 뭘로 보고?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요청 주시고요. 뭘로 보고? 나지 상정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나지가 뭐예요? 토지 위에 건물이 없고 맞죠? 사법상 제한도 없고 맞죠? 그래서 뭐다? 뭘로 보고 판정한다? 나지로 보고 평가한다. 아시겠죠? 건물이 있어도 뭐다? 건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로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지 상정 평가다라고 얘기합니다. 3번입니다. 표준지 땅이죠, 땅. 땅은 누가 가요? 법인. 맞죠? 주택입니다, 주택. 누가 조사평가합니까? 원. 집은 몇 채? 한 채. 원. 아시겠죠? 땅은 한 채가 있을 수가 없잖아. 땅은 원이 될 수가 없다고. 땅은 무슨 원이야. 땅은 원이 될 수 없다고. 아시겠죠? 조사평가 누구? 법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하는 거죠. 반드시예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는 아니에요. 됐죠? 5번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은 잘라주시고
즉 가격 정보를 제공하거나 뭐다? 과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0번이다. 몇 번? 4번이었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감정평가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눠드릴 테니까 우리 10분 동안 푸시고 40분에 제가 들어올게요. 40분에. 아시겠죠? 40분에 들어오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릴게요. 화장실 갔다 오세요. 갔다 와서 푸셔도 아시겠죠? 40분 더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눠드릴게요.